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받기 위해서 담보를 많이 구성하고 더 비싸게 가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제가 10년이 넘게 설계사 일을 해오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려고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무리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건 전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심플한 보험 지팀장입니다. 제가 어린이 보험을 상담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담당 설계사가 이 정도는 가입해야 한다. 다들 이 정도는 준비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장은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보장을 권하는 설계사일까요? 아니면 돈을 내는 여러분일까요? 저에게 문의를 주실 때 보내주시는 설계들을 보면 왜 하나같이 10만 원, 20만 원이 넘는 걸까요? 비싸게 가입하시면 유지가 어렵습니다. 특약이 많고 한도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더 중요한 건 20년 납에 비해 보험료가 적은 25년 납, 30년 납으로 가입했는데도 10만 원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어린이 보험을 대체 어떻게 가입해야 나에게 좀 더 유리한 것인지, 굳이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 특약은 무엇인지 설계를 보면서 제 생각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원론적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험을 왜 가입하는 걸까요?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보완해 주는 것. 저는 이것이 보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받기 위해서 담보를 많이 구성하고 더 비싸게 가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여러분에게 설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구성 아니실까요? 제 가입자분이 누군가에게 설계를 받으셔서 저에게 보내오신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설계 괜찮냐고 저에게 문의를 주실 때 이런 구성이 태반인데요. 이 설계에 대해서 제 고객에게 말씀드린 그대로의 내용을 지금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는 28세 여성 상해 1급 기준 30년 납 90세 만기의 어린이 보험입니다. 이곳은 현재 유사함을 5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기본 계약도 타사 대비 적은 편인데요. 수술을 받을 때마다 매번 지급되는 질병 수술비도 존재합니다. 1에서 5종 수술비에 119대 질병 수술비까지 함께 구성해서 중복 지급을 받을 수도 있고 표적항암 치료비가 있어서 해당 치료 시에 연간 7천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단적으로 보기에는 무난한 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설계는 제가 추천드리는 플랜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30년 납은 납기 내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면 보장보험료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납부하는 총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30년 납을 선택하는 이유는 납기를 길게 해서 내가 원하는 특약을 더 넣기 위함이 아니고 주요 담보만 구성했는데도 부담이 될 때 여기서 보험료를 더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드립니다. 보험은 내가 한창 돈을 버는 젊은 연령에 부담 없이 내고 노후에는 보장만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보험 가입이 20대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혼, 출산, 육아, 갱년기 이런 생애 주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굳이 저축이 우선인 이 연령대에서 보험에 큰 투자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실손 의료비는 가입되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이 치료를 받는 통원 및 입원, 수술 또는 중대한 질병에 발병하더라도 실손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일부 제외하고 보장됩니다. 진단비를 제외한 그 외 자잘한 담보들은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수술비나 표적항암 치료 등은 그동안 제 채널에서 계속 안내드렸던 내용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표적항암 치료는 모든 암에 적용되지도 않고 해당 암 환자의 유전자에 표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선택적으로 가능한 치료인데요. 정말 운 좋게도 내가 표적 인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사 약관상 해당 물질이 있어야 하고 이것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효능, 효과, 범위 내일 경우만 인정합니다. 갱신형으로 비교적 부담이 낮은 보험료이지만 단독으로 이 특약만 가입할 수도 없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세트로 구성해야 합니다. 암 진단비 1천만 원이 더 낫지 않을까요? 수술비 역시 매번 지급받는다면 물론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일생에서 같은 질병으로 1년에 2번 이상 수술을 받는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네요. 수술은 진단을 받은 이후에 2차적인 치료입니다. 모든 질병에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수술비를 구성해서 비용 부담을 늘려야 할까요? 지금 안내드린 담보들을 모두 빼면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매월 대략 39,000원이 넘는 보험료가 절감됩니다. 저는 지금 이 정도의 보험료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사암이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일반암의 절반 정도 가격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암 진단비가 꼭 5천만 원일 이유도 없는데요. 내 예산에 맞춰서 3천에서 4천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회사는 30년 납 기준으로도 비싼 편이고 진단비의 가격이 낮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여성에서는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이번 달 어린이 보험의 가격과 한도는 지난달과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진단비 외로 수술비나 표적항암 등을 구성해야 할까요? 방금 보셨던 상품은 무해지환급형으로 납기인 30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를 하면 환급이 0원입니다. 왜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비싸고 길게 가입해야 할까요? 제가 10년이 넘게 설계사 일을 해오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보험은 유지를 못하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20대의 연령은 보험보다 저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향후에 중대질환에 발병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발병하지 않을 확률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보험은 한도가 높고 담보가 많아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려고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무리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건 전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보험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 팀장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심플한 보험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